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와 독일 에센 풀크방 대학 작곡과 기악 전자음악 작곡 전공을 졸업했고 강석희, 니콜라우스 아후버, 디르크 라이트를 사사하였다. 그의 음악은 재료에 관한 연구와 의도 설정 그리고 그것의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양한 관점에 의한 소리의 다차원적인 표현을 추구한다. 그의 작품은 한국, 독일,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의 여러 음악회와 음악제에서 앙상블 소리, 앙상블 모델은 홀로르 현악사중주단, 빔, 발톤 워크샵, 소운드 아트 때 전자음악 앙상블 이맥스, 앙상블 서플러스 등에 의해 연주되었다. 2005년 이후로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음악 분석과 전자음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한국의 그 몇몇 안 되는 정말 유일한 작곡가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병무입니다. 네. 이 곡은 오보에와 첼로, 더블 베이스, 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가온 아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작년에 앙상블 프로젝트 21 엔드의 세 번째 연주회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21 엔드를 위해서 작곡을 한다는 사실이 이 곡의 내용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21 엔드는 우리나라의 다른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과는 달리 작곡가가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작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작곡 활동에 있어서 제가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변곡점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해도 지휘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연주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이 작곡 활동과 관련, 이 작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쓴 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점에서 또 그랬냐면은 제가 그동안 작업해왔던 것들을 그동안에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정리도 하고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여태까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해왔던 방식들, 그러한 것들을 일단 다른 식으로 조합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는 데 이 음악회를 이제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곡에는 그동안 제가 선호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형상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어요. 종합되어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곡들은 어떠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뚜렷한 어떤 목적이랄까, 어떤 음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 곡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소리들이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이렇게 병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곡 안에는 아주 주요한 어떤 특징이 그로 인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비인과성이라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소리들의 어떤 병치들 또는 나열 이러한 것들이 그 중간의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그 써놓은 저 단어들이 이 곡의 어떤 핵심 개념들이자 아니면은 이 곡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주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곡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주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그 곡을 다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곡을 쓰면서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거니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개념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몇 가지. 이거를 더 세세하게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 몇 가지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합당한 어떤 그 설명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런 개념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일단 비인과성, 그 다음에 다양한 혼란도, 그 다음에 구상과 추상적 표현의 혼재, 그 다음에 중심음이 있어요. 이 곡에는 중심음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법 인용한 게 있어요. 기법을. 그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봤고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인과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쓴 Anti-Causal Stained Air라고 하는 제 앙상블 곡이 있습니다. 오중주 곡이 있는데 그 곡에서부터 출발해서 저의 지금 주요 관심사가 된 그러한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도약 진행인 이 곡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먼저 음악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씩 변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어떤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작과 끝만 존재하고 아니면 시작과 끝이 서로 이게 맞닿을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의 다른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도약 진행, 이것이 비인과성인데 이 곡에서는 그러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음향들이 그다지 인과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짧고 길게도 되어 있고 길고 짧게도 되어 있고 또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길이로도 나타나기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에는 프로세스가 부재해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 좀 생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곡에는 항상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 곡에서는. 그래서 프로세스를 즐겨 사용하고 그것에서 어떠한 음악적인 쾌를 느끼고 했던 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곡 중에 시그마 포인트라고 하는 그 전자음악 곡이 있는데 그것은 전자음악에서 내는 아주 짧은 소리들, 그 클릭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져서 어떤 형태로 나아가는 어떤 프로세스가 크게 3단계로 만들어지고 그런 아주 짧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임펄스 소리들이 모여서 나중에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목적지로 향해 가고 끝나는 곡인데 그 곡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저는 프로세스를 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현악사중지를 위한 아담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도 처음부터 프로세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했는데 이 곡에는 그러한 종류의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딱 2군데 프로세스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리듬 변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기법이 사용된 2군데 거기에만 프로세스가 사용이 돼요.
리듬 변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즐겨 쓰는 기법인데 그거는 완벽한 어떤 프로세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떤 소리의 진행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딱 두 군데만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가진 리듬 변조라고 하는 것은 이 곡에서 아주 이질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굉장히 아주 크게 이렇게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의도했던 면이 되게 많아요. 또는 또 있다면 아주 짧은 경곽구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과 부분을 이을 때 어떤 부분은 그냥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짧은 어떤 브릿지를 넣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갑자기 확 커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어떠한 이렇게 그 산발적인 음향들만이 어떠한 형태를 띠기도 하고 안 띠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 그 몽따주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영화의 테크닉이죠. 예전에 그 클래쇼프, 레프 클래쇼프라고 하는 1920년대 소련에서 활동했던 그 아이젠슈타인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주 영화 감독이 얘기했던 유명한 얘기죠.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어떠한 이 편집 기술을 가져온 어떤 효과를 이제 쿨레쇼프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사람의 어떤 남자의 무표정한 영상을 찍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따 볼 거예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음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표정한 걸 보여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 배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애가 관에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무표정한 표정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지금 슬픈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어여쁜 여자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면 저 사람 좋아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편집 기술의 어떤 힘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쿨레쇼프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곡에서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무표정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집하고 배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의 다양한 어떤 부수적인 이펙트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곡에서는 부득불 그러한 어떤 다양한 어떤 효과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병치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러한 몽따주 기술에 의한 그런 쿨레쇼프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요거 넣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면밀한 계산을 통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인과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생뚱맞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클래쇼프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영상을 잠깐 볼게요. 지금 얘기한 그 영상이에요. 두 번 이렇게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앞뒤에 무엇이 놓였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설정의 결정적인 요인은 재료 내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인식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게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 이제 쿨레쇼프 효과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주 고전적인 어떠한 그 프랑스의 미장센과 더불어서 아주 고전적인 그 영화의 테크닉으로 지금도 뭐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영상물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음악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곡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인과성은 형식 부분들,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형식 부분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들의 관계들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들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린 소리들이,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가진 소리들이 산재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들 간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마치 이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 같이.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소리와 소리 사이에도 어떤 비인과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곡에는 이제 다양한 정도의 혼란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봤어요. 혼란도가 높은 거는 그냥 혼란. 그 다음에 혼란도가 좀 중간 거는 정돈. 그 다음에 혼란도가 아주 낮은 거는 응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각각 설명을 하자면 혼란이라는 것은 어떤 주법에 의해서 다양한 비인과적인 소리들이 혼재하는 것.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처음에 들을 그러한 소리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리듬적으로 비동시적이고 그 다음에 비박절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에서 사용된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소리들이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이고, 그것을 우리는 종합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나름의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냥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떠한 형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혼란에 해당하는 거고,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러한 거. 이거는 지금 제 곡의 235번째 마디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음향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이걸 좀 쓸게요. 얘는 오보에고 첼로고 콘트라베이스고 타악기고 이제 피아노인데, 여기에 오보에가 이제 바람 소리를 내고 플러트 성행하고 하는 부분이고, 지 혼자 그냥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첼로인데 하모닉스에 살탄도에서 넘어가서 아르코에서 이렇게 그 활을 틀어요. 틀면은 이제 그 이 활대가 이제 닿겠죠. 그걸 꼴레뇨 트라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들이 이제 나게 되고, 피치카토하고 아르코하고 하모닉스로 지 혼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코르푸스, 이제 몸체를 때리는 거고요. 몸체를 이렇게 아르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몸체 아르코 했다가 때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음색이 변하고 등등등. 요거는 타악기, 요거 봉고, 여기 봉고랑 여기 콩가, 요거죠. 요 네 개 쌍, 두 쌍이 이제 이렇게 긋고 또 치고 긋고 뭐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피아노는 자기 거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떤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이 그냥 존재하는 소리들이죠. 있다면 연관관계가 있다면 좀 작다는 거, 소리가 작고 서로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된다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조금 템포감이 비슷해요. 템포감이 어떤 애는 빠르고 느린 게 아니고 거기까지 제가 다양성을 주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정도. 이게 아주 대표적인 혼란의 모습입니다. 이 곡에서 등장하는. 그 다음에 정도는 중혼란도라고 적었죠. 비슷한 요소들이 시간차를 가지고 등장하고, 낮아진 개별 소리들의 독립성, 그러니까 독립성이 지금 봤던 저런 소리들보다 좀 낮아지고, 구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닌 어떤 반구상 반추상적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곡에서 한해서 통용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구상적이고 반추상적인 모습을 띱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는 지금 오보에랑 첼로랑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서로 비슷한 정도의 어떤 밀도를 가지고 짧은 음을 내고 있죠. 개수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약간 이어받은 듯하고, 여기에는 긴 소리에 문지르는 소리 왔다 갔다. 요거는 활의 위치고 요거는 왼손엔 손가락의 위치죠. 그래서 꼴레뉴트라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지르는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소리들이고, 이렇게. 그렇지만 어떤 형태를 살짝 띠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어떠한 그 음악적 진행, 현대음악이든 아니면 약간 옛날 음악인 경우에도 이러한 약간 반추상, 지금 이 곡에서 얘기하는 반구상적인 어떤 형태들이 많고, 이거에 좀 익숙해 있는 그 면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어떤 중홀란도에 해당하는 어떤 음형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작곡가로서 어떠한 어떤 감각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홀란도는 응고, 아주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어떠한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거는 리듬적으로 동시적이고, 싱크라고 하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적이고 박절적이에요. 박절적이라는 것은 이제 메트리컬하다는 거죠. 어떤 이렇게 우리가 박자를 적을 때 거기에 맞춰서 소리가 나면 그게 박절적인 거죠. 아주 완전히 박절적인 거고, 그거를 의식하면서 가도 박절적이죠. 딴 가든가 빠빠빠 가든가 빠빠빠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박절도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그것도 박절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응고에 해당되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박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박절적이면서도 어떠한 소리가 꽉 뭉쳐져 있는 것, 어떤 클러스터 형태가 동시에 나오거나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소리들은 비독립적이고 개별 소리들이 많아요. 비독립적인 개별 소리가 많은 게 아니고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분히 구상적으로 봤어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봤단 말이죠.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보에가 긴 음을 쭉 순환 호흡으로 연주를 해요. 이 곡 전체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 긴 음으로 빰 연주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싱크가 일어나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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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해서 뒤로 갈수록 흩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 싱크가 일어나면서 이 각각이 전체가 모여서 어떤 리듬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뒤에 가서 제가 풀어놨어요. 그 형태를. 그냥 가서 끝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 또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앞에만 응고되어 있고 뒤에서는 살짝 풀어진 그런 음향이 나요. 바로 이렇게 다양한 혼란도가 이 곡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결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구상과 추상적 표현이 혼재해요. 그러니까 구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형태,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상은 그 반대인 거고. 여기 처음에 이제 구상에 대한 긍정적 생각 이런 말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곡가로서 이제 구상을 마다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세기 음악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악이 굉장한 추상들을 이제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왔죠. 그건 미술도 처음엔 그랬고, 그래서 이제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인상주의에 반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굉장한 추상성을 추구하는 음악이나 아니면은 미술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어떠한 현대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추상화됐다는 거. 이제 그런데 그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작곡가들한테 좀 진부하게 느껴져서, 저의 이제 요즘의 생각들은 어떻게 구상을 만들 것이냐, 구상에 해당하는 어떠한 음악적 형태를 만들 것이냐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 상황 중에 하나예요, 음악적으로. 물론 그 구상은 비조성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조성도 아니면서 구상적인 거. 이건
벌써 생각만 해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어떠한 음악적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 곡에서의 구상이란, 이 곡에 대해서의 또 구상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그 응고에 해당하는, 저홀란도에 해당하는 그런 음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악기 간에 동시적 음향이 발생되는 것들, 그래서 뭔가 리듬과 관련된 메시지가 확실한 거, 그것을 포함해서 음들의 어떤 음색적인 면들이 서로 비슷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어울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상이고, 또 꼭 싱크가 아니더라도 악기 조합에 의해서 박절적인 리듬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293마디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게 293마디 부분인데, 여기는 오보에 첼로 컨트라베이스니까 오보에 첼로 그다음에 타악기, 이게 요 박자의 리듬을 그대로 메트리컬하게 연주를 하죠. 그래서 빰빰빰빰빰빰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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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 빰빰 빔빔빔 빰빰빰빰, 이게 그대로 이제 들리는데, 그걸 한 악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개의 악기가 합쳐져서 요게 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오른손은 간간히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싱크 가고,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랑 피아노가 왼손이 아주 저음에서 얘랑 비슷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비슷한 리듬들을 때려줘요. 그러면 음향이 어떨까요? 얘네들은 엄청난 배음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만으로 시끄러워요. 얘네만으로도 시끄러운 가운데 위에 이러한 아주 뚜렷한 형태들이 거기에 이게 구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박절적이면서 싱크가 아닌 구상에 해당되는 예인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물론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여기 전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해서 딱 튀어나와요. 이 곡에서의 추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고홀란도에 해당하는 음향이고, 악기간 비동시적이고 비박절적 배치로 인한 개별적 음향이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저러한 음향, 이 곡에서 나타나는 저러한 음향을 들어보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냐 하면은, 여기 그렇게 써놨죠. 제가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좀 무표정이에요. 무표정하고 좀 음각에 해당되는 소리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뜨개질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뜨개질을 이렇게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심심하니까 그걸 배워요, 제가. 그래서 뜨개질 이렇게 해서 무슨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앞에 문양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문양까지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럼 그 뜨개질을 하면은 이 앞면이랑 뒷면이 많이 다르죠. 앞면은 이렇게 문양도 있고 예뻐요. 근데 뒷면은 어때요? 뒷면 보면은 이렇게 막 털실이 막 날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양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앞에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도 문양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게 앞에보다는 덜 뚜렷하고 막 방해받고 있어요. 문양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추상적인 형태들도 바로 그런 식의 어떠한 느낌을 줘요, 저한테. 그래서 그 안에 얘네들이 막 소리가 움직이다 보면 어떤 문양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의도된 것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양 중에 의도된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안 하는데, 혹시 악보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예를 들면은 246, 7, 8 248, 249번째 혹시 악보가 있으신 분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음각에 해당하는 어떤 문양이 나와요. 말하자면 어떤 이 리듬 형태가 살짝 숨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것이 잘 안 들려요. 근데 246, 7, 8 248, 9번째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막 혼돈이다가 거기에 살짝 음향이 나오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추상도 이 곡에서는 존재합니다. 혹시나 이런 말들이 너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은 한스 호프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1959년에 그린 그림인데, 한스 호프만은 어떤 화가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화가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럽은 이제 표현주의가 가고, 이제 표현주의, 인상주의 미술이 있었죠, 프랑스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표현주의가 이제 나타나죠. 무슨 뭐 다리파 이런 게 생겨, 뭐 디브리케 이런 파들이 생겨나면서 표현주의로 나가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쇤베르크가 표현주의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음악에 또 반대해서 그게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악적 형태도 비슷하고 어떤 내재에 있는 그 가치관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유럽은 이제 구상주의가 다시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때라서 여기에 보면은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보면 이 앞에 여기 뚜렷한 사각형이 있고 뒤에 이제 막 흐트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뚜렷한 구상적 형태고, 뒤에 있는 것이 다분히 표현주의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그림들이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미국의 뭐 그런 추상 표현주의라고 불리우는 잭슨 폴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바로 제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면이 이거랑 좀 닮아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 보면 약간 뒤에 공간이 좀 느껴지죠. 서로 관계가 없는 듯 이렇게 좀 약간 원근이 느껴져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제목을 보면 번쩍이는 녹색, 빨강, 발아하는 노랑 이렇게 됐어요. 제목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녹색이 있고 빨강이 있고 노랑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긴 게 녹색이에요. 제일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 다음에 빨강이 있고, 노랑은 지금 막 발아했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노랑색도 얘네처럼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빨강색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얘도 발아했다가 이렇게 녹색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엄청난 인과관계가 존재해요. 근데 제곡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이죠. 이 그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는 호르헤 델라 베가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화가 그림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쫙 누가 봐도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쪽은 컬러고 이쪽은 흑백에 가까워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누가 봐도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새 같죠, 새. 여기 다리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꼴라주가 돼 있어요. 이렇게 뭐가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감들이 평면적으로 돼 있고 얘가 입체성을 띠요. 근데 이쪽은 반대로 물감만 있는데 이렇게 떡칠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잭슨 폴럭처럼.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시기에 남미가 이제 또 표현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또 여기에 그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구상과 약간 추상적인 뭔가가 나타나요.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봐도 되지만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새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모든 요소에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것이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서로 뭔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어요. 얘는 공격적이고 얘는 약간 포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국에서도 보면은 이 두 가지 형태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있긴 하지만 어떤 혼란도 면에서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어서 딱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네, 음악이랑 뭔가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고와 혼란 또는 짧은 음과 긴 음이 모여서 어떠한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틀이죠, 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통음악에서는 이제 모티브라고 하는 게 있죠. 모티브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랑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모티브는 구체적인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진다기보다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뭔가 이건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모델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응고와 혼란, 기름, 짧은 음과 긴 음 이렇게만 돼 있고 이거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개념들로 다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무언 어떤 거 그것이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작곡을 하다 보니 어떠한 특정한 모델이 형성되는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짧은 형태들, 이게 응고라면 풀어지는 혼란이 이렇게 병치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모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곡을 들어보시면 저러한 그 응고와 혼란의 어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앞에는 또 굉장히 또 혼란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그리고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형식 부분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응고 부분들이 곡이 진행되면서 그래서 곡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응고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응고 부분이 이제 혼란도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것들의 간격이 이제 아주 매우 중요해지죠. 그거에 따라서 전체 뭐랄까 어떤 형식적인 리듬감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에 형식 부분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짧은 두음 사이에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땅 하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땅 하고 뭔가 이렇게 문지르는 소리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아주 짧은 수간의 두음 사이에서도 구상과 추상, 응고와 혼란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덩어리의 한 예인 거고 다른 예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땅 때려주죠. 빵 하고 얘는 콘트라베이스가 몸체를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리드미컬하게, 메트리컬하게. 그다음에 여기서 땅 때려주고 여기서 땅 때려주는데 여기가 도샵이고 여기가 시고 얘가 유니즌으로 같이 연주를 해서 시작 부분만. 그리고 그 중간을 첼로가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담 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 사이에 요것이 놓이게 돼요. 여기 때려주고 와우와우와우 요거는 오보에인데 이제 불면서 이렇게 횡격막으로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또 바르톡 피치카토죠. 살탄도구나. 살탄도 하고 위에 바르톡 피치카토로 땅 때리면서 글리산도 하면은 또 땅, 빠빠빰, 찹찹. 요거는 이제 그 마라카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면서 여기서 때려주고 또 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작은 범위 내에 축소된 형태, 이러한 어떤 모델이 축소된 형태들도 이제 이 곡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것도 한 예예요. 여기 보면 악기들이 이렇게 싱크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5 있다는 표를 하는데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얘는 5번, 얘는 6번이 아니라 7번. 이렇게 연주를 하고 당연히 앞에는 강하고 뒤로 갈수록 음색이 변하면서 사라지고 여기에 갑자기 또 혼란도가 높은 음이 향해 와요. 이렇게 또 같이 묶여져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바로 이 모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있네요. 이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클러스터 형태들,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 어떤 음향적인 클러스터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보에죠. 오보에가 요운지를 하고 멀티포닉으로 하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압력을 가한 다음에 살짝 풀어줘요. 끙. 여기서 엔스틸 드럼 요거 얘. 스틸 드럼하고 얘는 클러스터로 오른손으로는 요거 손가락으로 하고 왼손으로는 손바닥으로 하고 페달을 살짝 떼요. 다 리듬이 여기 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손가락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요 리듬에 맞춰서 뭐 종종 자주 등장하는 기법이죠. 현대곡에서. 그래서 여기 뭉쳐 있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풀어져 나가는 그러한 형태고, 이것도 이 모델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바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음. 중심음은 사실 이 제목이 가오나죠. 이 가오나에 제목이 유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곡을 쓸 때 제목을 우리말로 짓고 싶었어요. 이번에 순우리말로. 그래서 가온아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 그 제목을 통해서 중심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을 먼저 짓고. 그런데 이제 중심음을 지니는 이제 음악들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뭐 조성음악도 하나의 중심음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음들이 어떤 아주 강력한 인력 관계를 가지고 토닉과 도미넌트로 수렴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는 중심음 하면 떠오르는 분이 윤희상이죠. 윤희상 선생님의 중심음도 이제 있는데, 윤희상의 중심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랑 어떤 거냐면은 음들이 어떤 음들로 수렴되는데 그게 약간 감정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음들이 막 화려하게 가다가 어떤 음으로 도달하게 되면서 어떤 긴장도가 풀리기도 하고 부과되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약간 조성적인 해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중심음은 좀 구조적인 중심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음이라는 게 단지 정말로 이렇게 어떤 음들이 수렴되는 인력관계를 가지고 수렴되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자주 등장하는 정도예요. 그냥 자주 등장하는 정도. 그리고 그것이 또 여러 인지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중심음이 굉장히 잘 들리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중심음이 들릴 듯 말 듯, 들리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착각이 되게라든가 그렇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중심음이 있어? 할 정도로 완전히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만 아는 약간 좀 가상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가오나라는 말 자체도 만든 말인데, 제가 가상의 중심이란 어떤 뜻이에요. 가오나, 제가 그냥 생각하는 말로. 그러니까 가온다라는 말이 있죠. 미들 C를 가온다라 그러는데, 우리말 그 이름에 없는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쓰고 아는 우리말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온아라고 해서 그냥 제멋대로 그냥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 아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예를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오보에가 굉장히 세게 빵 하고 순환 호흡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분 45초 정도까지 순환 호흡으로 이제 음을 세게, 굉장히 세게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아주 힘드시겠죠. 하지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막 아주 높은 홀란도로, 그러니까 홀란도가 높다고 이렇게 여린 그 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홀란도가 높고 센
부분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중심음이죠. 누가 봐도 중심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나 중심음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중심음이 있다는 건 알겠는 정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만큼은 아닌 거죠. 보면은 피아노가 중심음을 연주를 해요. 중심음이 뭘까요? 무슨 음 같아요? 여기 미플랫이겠죠, 미플랫. 여기 요게 중심음이에요. 그리고 들으면 미플랫을 자주 듣게 돼요. 이따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살짝 누르는 거죠. 미플랫만 살짝 눌러요. 왼손으로. 그 다음에 소스테미노 페달을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플랫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오른손만으로 쳐요. 왼손은 짚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치면은 나머지 애들은 스타카토가 다 되는데 얘만 렛 바이브레트가 되죠. 얘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만 튀게 돼 있어요. 음색은 다른데 렛 바이브레이트 계속 울리니까 얘만 튀게 돼 있어요. 얘네보다는 덜 선명하지만 중심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간간히 위에서 같이 해줘요. 여기는 시작 부분이라서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에 해당하는 중심이고 여기는 중심음을 몰라요. 여기 이렇게 길게 지속되고 여기 길고 지속되고 이런 것들 다 중심음 아니에요. 어떤 화음을 이루고 여기서의 중심은 요 솔샵이에요. 솔샵. 요거 솔샵. 여기 솔샵. 이것들. 그런데 매우 감춰져 있죠. 바람 소리로 내야 되고 요거는 하모닉스로 5번째 배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계속해서 솔샵을 중심음으로 갖고 있지만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몰라요. 거의. 그러니까 저만 아는 어떤 가상의 중심이고 그것을 이제 음열을 구성한다거나 할 때 제가 이렇게 빼고 그거를 나중에 어떤 부분에 혼자 강조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 모르는 그러한 중심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법 인용. 이거는 리듬 변조 부분을 의미합니다. 리듬 변조는 니콜라스 아후버의 그 어떤 기법인데 니콜라스 아후버는 그 스승이었던 퀸터 비알라스하고 루이지 노노의 변주법적 방법하고 퀸터 비알라스의 어떤 펄스 음향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어떠한 이러한 그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 이거는 후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작곡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리듬 변조들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이 곡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적인 면들을 인용을 한 건데 제가 리듬 변조는 저도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전까지는 이 곡 전까지는 굉장히 응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앙상블들이 합쳐가지고 리듬이 변용되어가는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쓴 데 반해서 이 곡에서는 아주 단순한 형태,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리듬 변조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리듬 변조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그것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앞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16번째 마디랑 제일 마지막에 363마디에 나오고 이게 나오는 순간 그 전과 후에의 어떤 다른 음향들하고는 전혀 다른다는 것을 이제 바로 느끼게 되죠. 이게 이 곡에서 나오는 거의 유일한 명확한 프로세스예요. 이것을 쓴 이유는 또 다른 형태의 이질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 곡에서 꼭 어떤 비인과적인 것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즐겨 사용하던 곡에서도 그 곡에서 앞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이질적인 거를 어디다 쓰는 거를 즐겨 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점철되어 있는 곡이라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그 이질적인 것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가 어디다 놓을 것이냐가 걔의 생사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래서
위치를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건데 오히려 반대로 프로세스가 없는 곡에서 리듬 변조라고 하는 이질적인 거를 이제 넣었던 거죠. 아주 노골적인 어떠한 그런 프로세스를. 근데 제일 앞과 제일 뒤에다가 넣습니다. 제일 앞은 아니고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부분 1-1이 끝날 때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이제 16번째 마디에 나오는 리듬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리듬 변조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떠한 리듬 모델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 이 곡에서는 지금 반복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만 지금 나오는데 반복이 돼요. 반복이 나오다가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양쪽으로 변화를 가져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래요. 하나만 아니면 몇 개만 아니면 하나씩 차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리듬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리듬 모델에 한 몇 가지 요소의 양적 변화가 질적인 도약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변증법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것도 그건데 이제 따가다가단 봉고로 하는 거예요. 이따가 콩가 미안합니다. 콩가로 따가다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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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다간 딴따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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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만 마지막 동무만 이제 떨어져 나가서 얘만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얘가 그래서 뒤에 나올 거에 붙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리듬 프레이징은 당연히 이렇게 5개인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리듬 변조인데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이게 그리고 혼자 하고 이게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리듬 변조죠. 이건 오보에가 딴띠 단딴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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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딴 이 두 번째에만 길어져요. 두 번째에만 길어지고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가요. 그러면 결국 요것만 길어지고 커지고 얘는 적당히 커지고 나머지 애들은 얘만 길어져서 3초가 되죠. 그래서 딴띠 단딴 이렇게 변해버리죠. 이거랑 전혀 다르게 돼버리죠. 이런 게 이거는 콘트라베이스랑 첼로가 단단단단단 딱 7비트표를 같이 해요. 근데 마지막 7비트의 마지막 음을 첼로만 혼자 해요. 바로 톡피치카토로. 그러면 단단단단다당 딱 단단단단다당 딱 당당당당다당 딱 얘만 이제 천천히 또 분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단단단단다당 딱 단단단다당 딱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누가 봐도 프로세스고 누가 봐도 이질적인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얘기를 할게요. 이건 이 곡 전체 형식을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전부 이 곡은 10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0개의 부분으로. 그래서 1번 앞에 큰 로마자가 큰 형식 부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거 각각이 이렇게 하부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1, 1-2, 1-3, 2-1, 2-2, 2-3. 그 다음에 이걸 약간의 연결골, 링크, 그 다음에 3-1, 3-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와 6은 하부 구조가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수와 여기에 대표 샘여림들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 다음에 홀란도, 각각 부분에 홀란도가 어떤지 적어놨고 그 특징들을 적을 수 있는 걸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는 거 이거 5번이 이 곡의 가장 중간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특징적인 응고를 나타내요. 특징적인 응고 부분이에요. 혹시 악보가 있으면 제가 어디다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악보가 있으면 여기 219마디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전체가 땅 하고 싱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는 완벽한 응고 부분이고 이게 곡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이렇게 축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1번은 세 부분 다 아주 열이죠. 굉장히 홀란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갑자기 커져요. 아까 그 오보의 순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는
굉장한 도약이 있어요. 굉장한 도약이 있고 역시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홀란도가 최고조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정돈이 되고 그래요. 요 세 부분, 요 1, 2, 3번, 이번에 1, 2, 3번은 뭘로 구분이 되냐면 오보에가 계속 순환 호흡을 하면서 이제 음색 변화를 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 운지에 따라서 해서 빠와야오 이렇게 가요. 그런 소리가 날 거예요. 제 아들은 이런 걸 더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로 이렇게 세 부분이 구분이 되고 그것이 등장하고 나면은 전혀 다른 게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오보에는 계속 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봅시다. 일단 뭐를 보여올 거냐면 혼란과 관련된 것과 결부되어 있는 다이나믹들. 얘는 지금 포르테시모도 있고 피아니시모도 있고 피아니시모도 있고 메조 포르테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고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이 앞도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앞과 요 중반부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돈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포르테시모, 피아노, 포르테시모, 그다음 포르테시모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센 음량하고 결부가 되어 있고 여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는 없어요. 앞에와 제일 뒤에 주로 많이 나오고 중간에는 극단적인 응고와 극단적인 혼란이 서로 병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인과관계가 서로 잘 느껴지지 않게 그렇지만 우리는 인과를 이제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응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피아노, 포르테 요 다운표 포르테는 이것도 이제 많이 다른 작곡가들도 많이 쓰는 표기인데 요거는 이제 인텐시티를 표시해 주는 거죠. 실질적인 라우드니스가 아니라 인텐시티를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인텐시티랑 라우드니스는 다르죠. 우리말도 달라요. 그러니까 음향학에서는 인텐시티를 색이라 그러고 라우드니스를 크기라 그러죠. 그게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리막이 이렇게 있어요. 유리막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유리막으로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인텐시티는 높지만 라우드니스는 낮은 경우예요. 실제 들리는 거는. 그러니까 인텐시티는 얼마큼 소리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도, 그것랑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막 소리치면은 인텐시티는 높고 라우드니스는 높은 건데 100m 떨어져서 소리치면은 인텐시티는 높지만 라우드니스는 낮아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주법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긁는 소리를 내는데 그냥 피아노로 적으면은 이렇게 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텐시티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포르테를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해도 포르테가 안 나니까 라우드니스가. 그래서 인텐시티를 높여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는 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번 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다양한 다이나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각각의 그 혼란, 정돈, 응고들이 각각의 다이나믹과 조합이 됨으로 해서 훨씬 다양한 가능성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세부적인 걸로 좀 들어가다가 이제 마칠까 했었는데 어쨌든 좀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앞부분 다는 못하고 당연히 앞부분에 그러니까 제일 1번 부분에 1, 2, 3번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석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소리 재료가 4가지로 구분이 돼요. 4가지. A, B, C, D.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얘는 이 A, B, C, D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A, B, C, D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악보상에는 굉장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ABCD의 반복입니다. 그게 7번 반복돼서 1번 부분이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A 짧지만 변화 있는 음이죠. B는 긴 음이죠. C는 짧은 음이죠. D는 소음, 이질적, 혼합물. 여러 가지 다양한 주법들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이거 이외에는 다른 원칙이 없어요. 그 외에는 내가 그때 정합니다. 정해서 그냥 그 작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또 다른 이질적인 게 껴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X 요소는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7번 반복이 되는데, 얘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것들을 담는 시간적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들이 자기 제한에 의해서 이탈을 해서 서로 섞이게 돼요. 그래서 1번 마지막쯤에 가게 되면은 막 뒤섞여 있어요. 혼란도가 이제 그게 달아요. 가지고 이제 아까 오보에 순환 호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재료별 길이들을 어떻게 제가 했는데, 음열주의적인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A, B, C, D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길이에요. 길이. 요 A라는 요소가 얼마큼 나오고, B라는 요소가 어떤 길이로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 곡 전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해당이 돼요. 이 곡의 첫 번째 마디는 4분의 3박자, 두 번째 마디는 4분의 5박자. 그렇게 되고, 각 마디마다 아까 얘기했던 A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소리가 나오고, B, C, D가 각각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거 끝나면 또 A, B, C, D 이렇게 나오고, 이 길이들이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바꾸고, 얘는 이렇게 뒤에 붙여놓고, 이거는 그냥 길게 늘여놨어요. 긴 음이니까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X 하나 넣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2배로 느리거나 반으로 줄거나, 2배로 느리거나 반으로 줄이거나,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콩가의 리듬 변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갔듯이 요거 끝도 요거 하나만 보내고, 요거 반으로 줄고, 얘는 그냥 바꾸고. 그러니까 음열에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하는 어떤 방식과 비슷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곡을 쓸 때마다 각 부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어떤 부분은 총열주의적인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배음을 쌓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배음과 음열을 혼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단음으로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대부분 어떤 비슷한 형태가 좀 긴 시간 동안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셉의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냥 제가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필요한 이유가 작곡해본 사람은 알듯이 작곡을 하다 보면은 긴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제 마음이 수십 번 변하죠. 그러다 보면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초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해서 또 바꾸고, 여기 X가 굉장히 길어졌죠.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2배씩 하고, 끝에 요거 하나 뿅 넣고, 이렇게 해서 1번이 구성이 되고, 제가 악보를 다 스캔해서 지금 한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것들이 형성이 되는지, 다는 아니고 1-1만 가지고 와봤어요. 요게 A예요. A. 짧지만 변화 있는 음들, 여기 요거 꼴레뇨 트라토, 그다음에 꼴레뇨 살탄도 띠디디디 뜨르륵 튕기면서 이제 살짝 내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주 높은 곳에서 또 하는 거고, 요거는 입발음, 이렇게 Z 붙여 있는 거 입발음에 저렇게 운지하고, 리드를 양 입발로 물어요. 보통 오보에는 이렇게 물죠. 입발로 물고 딱 불면 빽 소리가 나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얘가 긴 음 위주. 그다음에 짧은 음 위주. 물론 긴 음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질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긁는 거죠.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화를 이렇게 뮤트를 하고 3번, 4번 현을 이 모습대로 크크크 이렇게 긁는 거예요. 3번 긁는 거니까 이렇게 3번 면이 3개 있으니까 리듬도 3개. 면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개. 그러면은 이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사각형으로 긁을 때는 계속 같은 위치를 맴돌게 되죠. 그런데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긁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점점 당기게 되면은 술타스토 쪽으로, 사스토 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음색이 변하게 돼요. 그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긁는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다 표기를 해놨고 이것이 뒤에 또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여튼 이게 D고 두 번째 부분 A, 또 짧은 음, 그러니까 짧지만 변화가 있는 음, 그 다음 긴 음, 다 긁는 소리 들이고 여기까지 B고 여기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이게 X예요. X. 여기는 이제 다 긁는 소리예요. 다. 그래서 전체가 여기는 다 독립적인데 여기서 갑자기 전체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나오는 어떤 음향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삽입해서 껴놨어요. 계속 가봅시다. 세 번째에 A, B, C, D고 그 다음에 이게 X예요. X에 이제 리듬 변조가 나오는 그 위치에 그 순간 그 순서에 리듬 변조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첫 번째 부분 1번에 1-1에 그 A, B, C, D까지 사용된 재료예요. 여기에 보면은 음열인데 굉장히 자유롭게 쓰인 음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개 음이 다 나오는데 중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미분음이 껴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12음은 아니지만 12음을 사용하는 그 컨셉은 그대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요 이빨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0개 음이에요. 여기에 위에 적은 거랑 밑에 적은 거는 이 정확한 음 높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음을 내는 거는 위에다 적었고 좀 낮은 음을 내는 건 밑에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음들인데 여기까지가 10개 음이고 중간에 피아노가 이렇게 클러스터 하나 연주해주고 요거 하모닉스 그 다음에 요 2개 해서 2개 음, 12음이 돼요. 나머지는 다 중복되거나 그런 음들이고 요게 중심음이에요. G샵. 아까 첫 부분은 G샵을 중심음으로 했다 그랬죠. 제가 나만 아는 이렇게 숨겨놓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여기도 G샵이 나오는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G샵이고 요게 피아노의 그 플렉트럼으로 안에 현을 땅 D 끝날 때 D 마지막 끝날 때 땅 뜯어줌으로 해서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심음인지는 모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12음이 되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12음이 자유로워 쓰였어요. 우리가 표현주의 방식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쇤베르크를 비롯해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총열주의적인 방식들이 왜 음열을 썼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혼란도가 높은 음악이 됐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혼란도가 높은 음악에 사용되는 재료는 음열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혼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음열을 쓰되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임의로 다른 음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열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쇤베르크나 뭐 총열주의 음악 같이 그렇게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보았다시피 이런 음들이 다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일반적인 음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법으로 연주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녹아 있어요.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음들이 녹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음열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음열을 쓰다 보면 음열을 12음 다 쓰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조성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음료를 이제 안 쓰는, 오히려 비조성을 위해서 안 쓰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이 고치죠. 옛날 뭐 총률주의자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고쳐요. 그래서 12음은 저는 주되게 쓰진 않지만 이런 용도로 이제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음열 역할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최저 최고 음역에서 또는 음높이가 선명하지 않은 주법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음높이가 음색과 음향에 녹아 들어간다. 중심음을 프레이징 제일 마지막에 주역에 연주해서 표시를 해두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그냥 타악기 리듬 형성, 여기 2-1, 그러니까 아까 또 오보에가 이제 순환호흡 시작하고 그 중간에 나오는 이제 다른 리듬들인데 그 중에 타악기의 리듬 형성 방법을 또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또 음률주의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설명하기 좋으니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16분음표, 그 다음에 제1단음표, 8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 3개 있고 4분음표랑 얘 더하고 4분음표랑 얘 더하고 4분음표랑 얘 더해서 옆에 3개 쓰고 2분음표랑 얘 더하고 2분음표랑 얘 더하고 해서 옆에 3개 쓰고 해서 전부 11종류의 리듬이 구성이 돼요.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로마 소문자리 1, 2, 3, 4, 5, 6, 7, 8 해서 11까지 적었어요. 그리고 음 간격과 단위 길이를 이걸로 결정을 했어요. 소리가 나오는 길이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려놓진 않았지만 여기에 모종의 규칙이 숨어 있어요. 7번과 5번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고 8번과 4번 이렇게. 그래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배열이 새롭게 나타난 게 이거고, 이것도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음간격으로, 이것을 음들의 단위 길이로, 그러니까 음의 길이가 요게 해당되는 요것들로 쓰이고, 그것들 사이의 중간 간격을 위에 열로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요 단위 길이를 그 안에 몇 개의 음을 놓을 것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음열하듯이 이렇게 또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위에 1, 2, 3, 4, 5 해서 11개. 요게 간격이 되고 요게 음의 길이가 되고 어떤 거는 요거 하나만 있고 어떤 건 2개가 있죠. 여긴 3개가 있고 이게 아까 봤던 음을 그 단위 길이를 몇 개로 분할할 것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짧은 순간에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트레몰로로 표시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음간격 그대로 된 것까지 해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64마디 타악기에 이제 쓰였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어서 두 번째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바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작곡 기법들을 필요한 부분의 컨셉에 맞게 제가 활용하고 변형하고 해서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과 무의식을 총동원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있고 내가 잘 알고 쓰는 것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스스로 뭔가를 올가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완전히 무슨 곡 쓰다 보면 이게 혼자만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